안녕하세요. 엠브레인 디자인 정 실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성북구에 있는 북한산 SK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수도 배관이 PPC라고 하는 노란색 배관이에요. 이 PPC는 굉장히 경질이에요. 딱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깨져요. 그래서 누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한산 SK 아파트의 경우는 배관이 뭔지 확인을 해보시고 수리가 안 돼 있다면 PPC 배관으로 반드시 고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일러 배관은 교체하지 않았고 수도 배관만 교체했어요. 간단하게 리모델링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성비 있게 공사를 했어요. 일단 전체 오일 수리기는 하지만 샤시는 필름 시공을 했어요. 기존의 체리 색깔 샤시를 필름을 붙여서 화이트 톤으로 변신했습니다. 깔끔하죠? 현관도 약간 포인트를 살짝 줬는데요. 여기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는 게 편하다고 해서 파티션을 기역자로 만들고 이쪽에 신발장과 수납을 하고 이렇게 여기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벤치를 만들었어요. 이 맞은편은 그냥 일반적인 신발장이고요. 신발장 하단에 간접등을 넣었어요. 이 간접등 자체도 이쁘지만 자주 사용하는 신발을 요 밑에 넣어놓으면 정리도 되고 굉장히 깔끔한 걸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아름다움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명은 다운라이트로 간단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거실에만 힘을 살짝 줬어요. 다운라이트 시공하고 실링팬 시공을 했어요. 거실 조도를 맞추려면 어느 정도 다운라이트 S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스위치 분배를 해서 많이 나눠주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도, 룩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조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소비 전력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보통 32평의 경우는 메인 조명이 120W 정도 내외를 추천을 해요. 근데 얘 하나가 5W, 7W 밖에 안 하거든요. 이걸 120W까지 쓰려고 그러면 적어도 20개에서 한 25개 내외는 뚫어줘야지 추천 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시공을 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해서 메인 조명은 15개 시공을 했고요. TV 소파 다운라이트를 따로 분배를 했어요. 보시면 이게 메인 조명이고요. 이게 TV 소파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저쪽에 확장 조명, 저쪽에 이제 커튼 간접 조명, 이렇게 분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아늑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 또 밝게 쓸 수 있을 땐 밝게 써야 되는데 우리 집이 밝게 쓰지 못하는데 어둡게 쓰는 거랑 어둡게밖에 못 써서 어둡게 쓰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도를 좀 밝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뚫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즘 인테리어 보면 조명이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 집들은 좀 어두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TV 반매립을 했어요. 벽을 빵꾸를 내는 게 아니고요. 기존 벽을 돌출시켜서 집이 12cm에서 15cm 정도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여기다 AV장을 안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셋업이라든지 공육이라든지 멀티탭이라든지 넣고 TV를 여기다 걸게 되면 이렇게 TV 베젤만 나오게 되거든요. 이 마운트가 가려져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TV 베젤이 다 보이잖아요. 선도 막 너저분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TV 반매립 박스를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TV 반매립 박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원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거고 네트워크 공사가 돼 있어야 돼요. 세 가닥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 인터넷선이고요. 요 두 가닥은 방으로 보내주는 인터넷선이에요. 여기다 공유를 꽂아주면 방에 인터넷이 될 수 있게 네트워크 작업을 해놨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주방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주방도 좀 시원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냉장고장이 여기 들어오고 실제로 우리가 냉장고가 오면 일반 냉장고는 깊이가 92cm가 나와요. 냉장고 자체가 튀어나오는 데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고객님과 상의를 해서 상부장을 없앴고 여기 밥솥을 줄 수 있게 하부장에다 이제 밥솥 레일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자레인지까지 이쪽으로 수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부장은 이쪽에 단촐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은 SQS780이라고 하는 사각볼을 썼어요. 사각볼 종류가 많지만 저는 백조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일 가격도 저렴하진 않아요. 이게 튼튼하고 깊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포 샤워를 우리가 설치했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돌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누르면 이제 미스트가 나오고요. 주방 조명도 이렇게 다운라이트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설을 해서요. 식탁등과 저쪽에 상부장 간접등을 따로 넣었어요. 요거 하나만 연출을 해도 싱크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조명이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배전반이 있죠. 배전반.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세대는 대부분 배전방 교체를 해야 돼요. 껍데기는 어쩔 수 없이 색이 너무 많이 발해 있으니까 몸통하고 도시락 뚜껑을 호환되는 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뚜껑을 찾아서 그냥 깨끗하게 교체를 하고요. 메인 차단기가 있고요. 보조 차단기가 있는데요. 기존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상태는 이 메인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로 돼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버튼이 여기 붙어 있을 거고요. 배선용 차단기, 이 보조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가 돼 있어 이렇게 버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시공이 돼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NF 방식이라고 해요. 얘는 ELB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인이 배선용 차단기가 와야 되고요. 보조 차단기들이 누전 차단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조합이 돼야 돼요. 배선용 차단기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덕션 전용선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인덕션을 사용하고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밥솥을 한 차단기로 다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부하 걸리면 차단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인덕션 전용선을 빼서 전기를 부하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 욕실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깔끔하게 가성비 있게 공사했어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욕실 공사는요, 벽 타일은 기존 벽 타일이 깨져 있거나 떨어지지 않았다면 덧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벽을 부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또 굳이 부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튼튼하게만 붙어 있었다면. 대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바닥은 방수층까지 다 털어내서 완전 방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밑으로 물이 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욕실의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면대 앞에 구조물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인조 대리석을 올려서 물건 수납도 용이하고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욕조가 들어갈 때는 욕조 옆면에 타일 붙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걸 붙여주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면은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붙게 돼요. 그러면 이제 퉁퉁 울리기도 하고 욕조도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튼튼하겠죠.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색감도 많이 안 주고요. 포인트도 안 주고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스 304라고 하는 스텐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흰펠 환풍기를 사용을 해요. 안방도 약간 특징이 있네요. 드레스룸을 따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렇게 디귿자 행거가 있으신데 행거 사이즈에 맞춰서 시공을 했고요. 이거에 맞춰서 조명 스위치 작업을 따로 했어요.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화장대와 스타일러를 두신다고 해서 콘센트도 이쪽에 하나 증설을 했고요. 안방 욕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좁다 보니까 앞에 구조물을 굳이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LED 거울로 이제 한껏 멋을 줬어요. 이거는 등하고 상관없이 조명을 꺼도 상시즈로 작동될 수 있게 LED 거울을 여기다가 설치해놨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했죠. 밝게. 문틀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9mm 문선으로 리폼을 했고요. 9mm 문선의 특징은 이 전면이 9mm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튼튼해 보이기 위해서 12mm를 쓰기도 하고 고광도 MD로 시공을 9mm로 하기도 하는데요. 9mm로 이제 리폼을 했어요. 리폼하는 거랑 새로 교체하는 거랑 차이는 별로 없어요. 특징이 있다면 방은 리폼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욕실은 리폼을 했을 때 물이 닿으면 문틀이 썩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교체하는 문틀은 이제 ABS 발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닿아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조명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렸던 5가지, 6가지인가요? 신발장 하단 간접등, 복도등, TV 소파 다운라이트, 커튼 간접, 싱크대 상부장 간접등, 욕실 상부장 간접등 이렇게 6가지네요. 6가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인테리어 공사 외에 조금만 추가해도 인테리어를 많이 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리고 또 고객님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산 SK 아파트 32평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견적 의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이 문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